이 두 가지에 대한 차이점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 레인지로버가 갖고 있는 이 전체적인 뭐 장점들 그리고 단점들도 있을 텐데 딱 겉으로 봤을 때 민준 그냥 비슷해 보이죠? 크게 막 엄청난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가격 차이는 엄청 커요. 지금 스포츠의 차량 가격은요 1억 5,800만 원짜리 차량이고요. 지금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2억 4,200만 원입니다. 8,400만 원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실내 공간에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수치가 이제 휠베이스잖아요. 근데 로버랑 스포츠랑 이 휠베이스 있죠? 이 휠베이스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내로 탑승을 했을 때의 이 공간성은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하단 부분까지도 이렇게 열리는 타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서 편안하게 티 한 잔 먹을 수 있는 이런 여유까지도 즐길 수 있는 게 레인지 로버예요. 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오, 너무 좋은데요? 이 큰 차에 이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 저렇게 잘 돌아도 되는 건가? 아 진짜 잘 돌아요. 저만 놀란 거 아니죠? 오 나도 말이 없어졌잖아. 네, 안녕하세요. A오토 서변우입니다. 오늘은 아주 좀 특별한 날이에요. 레인지로버의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 차종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이 두 가지 차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또 비교할 거냐, 이 주제가 오늘은 좀 명확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차종 있죠? 이 차종은요 레인지 로버입니다. 레인지 로버 중에서 숏바디 모델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모델은요 레인지로버 스포츠 모델입니다. 근데 레인지로버 스포츠 모델 중에서도 가장 상위 트림이죠. P400의 오토바이오 그래피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차종을 오늘 왜 준비를 했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한 차이점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 레인지로버가 갖고 있는 이 전체적인 뭐 장점들 그리고 단점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오늘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풀어드릴까 합니다. 딱 겉으로 봤을 때 민준 그냥 비슷해 보이죠? 크게 막 엄청난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아요. 엄청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 보이잖아요. 같은 이제 브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유사한 느낌이 납니다. 근데 가격 차이는 엄청 커요. 지금 스포츠의 차량 가격은요 1억 5,800만 원짜리 차량이고요. 지금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2억 4,200만 원입니다. 8,400만 원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자, 그럼 과연 뭐가 이렇게 달라서 가격이 이 정도 차이가 나느냐를 볼 텐데요. 일단은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레인지로버 딱 보게 되면요 굉장히 좀 럭셔리하고 우아하고 그리고 이 유려한 이런 라인들을 갖고 있어요. 누가 봐도 딱 비싸 보입니다. 근데 지금 스포츠 같은 경우는 어떻죠? 싸 보입니까? 얘도 싸 보이진 않아요. 굉장히 좀 얘도 비싸 보이잖아요. 그 스포츠에 걸맞는 약간의 좀 역동적이고 그리고 스포티한 느낌, 그런 느낌들이 납니다. 그에 대한 차이는요 이런 눈매의 차이가 아닙니다. 위의 차이가 아니라 이 하단부로 내려갔을 때 이 범퍼의 형상들이 좀 다르죠. 여기는 깔끔하게 그냥 하나의 면으로 그냥 끝내놨다면 얘는 지금 이런 스포츠 범퍼의 형상들 그리고 하단의 이런 립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가 확실히 나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는 젊은 분들이 탔을 때는 조금 더 어울리는 차, 그리고 레인지로버는 고급스러움을 좀 더 원하시는 중후한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도 어울리는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크기부터 좀 볼게요. 지금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요 숏바디는 딱 5050mm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이 스포츠랑의 이제 길이 차이가 한 100mm 정도 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크기 차이가 전장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전폭, 이 폭도 정말 중요하단 말이죠. 이 폭에 대한 차이가 없어요. 이 로버랑 스포츠랑 동일한 베이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거죠. 또 차이점이요 전고 차이가 조금 나요. 전고가 레인지로버가 스포츠보다는 50mm 정도가 높아요. 그래서 탑승을 했을 때 이 시야가 조금 더 높게 보여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실내 공간에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수치가 이제 휠베이스잖아요. 근데 로버랑 스포츠랑 이 휠베이스 있죠? 이 휠베이스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내로 탑승을 했을 때의 이 공간성은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자, 스포츠 옆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로버랑 차이가 나는 게 그냥 스포츠가 조금 더 빵빵해 보이지 않아요? 뭔가 더 우람해 보인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형상들은 좀 비슷하지만 이렇게 쭉 보면요 이 하단 부분에 이 속도감을 높여주는 거는 스포츠가 조금 더 있고, 그리고 위에 이제 C필러 라인으로 흘러가 보게 되면요 C필러 라인에서 이제 끊어지는 이 라인 자체가 살짝은 다릅니다.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테일램프가 여기 C필러까지 쭉 이어져 나오는 테일램프 형상을 띠고 있고, 로버 같은 경우에는 테일램프가 아예 여기서도 차단되어 있죠.
이 끝에서 떨어지는 이 라인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후면부로 딱 봤을 때 이제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거죠.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후면부는 진짜 럭셔리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딱 진짜 그 스포츠에 걸맞는 후면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 후면부만 봤을 때는 스포츠 디자인이 차가 조금 더 커 보이게끔 보여지기도 합니다. 사실 사이즈는 동일한데 조금 더 커 보이죠. 그 이유는 이 테일램프의 형상 양쪽으로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하단 부분에 이 스포츠 디퓨저와 이 머플러가 굉장히 사이즈가 커요. 보시면 주먹 하나, 둘, 셋, 주먹이 3개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큰 머플러 팁을 띄고 있죠. 양쪽으로 듀얼 머플러가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이 당연히 나죠. 그래서 차가 조금 더 안정감이 있고 그리고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SUV를 선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트렁크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렇게 로버의 트렁크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하단 부분까지도 이렇게 열리는 타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좋죠.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기능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다는 거, 이 안에 짐과 여기에 짐들을 분리해 놓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이게 올라가서 편안하게 티 한 잔 먹을 수 있는 이런 여유까지도 즐길 수 있는 게 레인지 로버예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은 스포츠와 로버의 이 전장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에 대한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 공간성을 보고 바로 한번 스포츠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차이가 꽤 나는데요, 대표님? 와, 이거 차이가 꽤 난다, 이거. 아니, 로버가 왜 이렇게 커 보이고 스포츠가 이렇게 작아 보이죠? 스포츠의 트렁크 공간은 뭐 광활하다? 뭐 넓다? 이런 느낌이 전혀 들지는 않아요. 그냥 생각보다 작은데?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그리고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간 거는 동일하고요. 이 트렁크의 기능은 동일합니다. 앞좌석을 다 전동으로 접히게 되고요. 지금 평탄화 작업은 되지 않아요. 요 정도는 좀 불편한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차박을 갔을 때는 어느 정도 시트에 두께가 있다 보니까 완전히 평탄화 작업은 되지 않고 있어요. 전동으로 올리고 내리고 다 가능하고, 그리고 뒤에 에어 서스펜션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올리게 되면 장난감처럼 바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거? 와, 엄청 높게까지 올라갑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내려보죠. 바람이 싹 빠지는 이 소리와 함께 내려가게 되는데요. 내려가는 속도보다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네요. 그러면 우리 레인지로버, 확실히 레인지로버가 트렁크가 큽니다. 지금 사이즈 재원상으로만 보더라도 215리터나 더 큽니다. 이렇게 전동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작동을 하는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리긴 한데, 그래도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게 상당히 좋고요. 접혀지는 이 각도는 기능성으로 봤을 때는 스포츠가 조금 더 유리한 시트의 구성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서 에어 서스펜션으로 차를 내리고 올리고 할 수 있는 기능들도 당연히 추가가 되어 있죠. 올려볼게요. 에어쇼버를 올렸을 때 역시나 이렇게 높게 올라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내려보게 되면 동일하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버랑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기능적으로나 보나 아니면은 뭐 하드웨어적으로나 보나 동일한 서스펜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트렁크 공간으로 봤을 때는 레인지로버가 압승입니다. 자, 외관을 저희가 둘러보고 트렁크도 봤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파워트레인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레인지로버랑 스포츠랑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어요. 똑같은 이제 3000cc V6 6기통의 그 인제니움의 엔진을 갖고 있거든요. 가솔린 엔진이죠.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탑재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모델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출력면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레인지로버가 당연히 높겠죠. 여기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출력까지 더한다면 어마어마한 출력을 내게 됩니다. 550마력이에요. 지금 400마력에 비해서는 150마력이나 높고, 토크 또한 상당히 높죠. 81토크나 나와요. 그래서 운행을 해보게 되면 뭐 당연히
레인지 로버가 훨씬 더 경쾌하고 가벼운 그런 느낌을 내줄 것 같아요. 그 차이 빼고는 없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주행거리는 어떻게 돼요?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가장 중요한 주행거리는요 80km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성비가 상당히 좋다라고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외관 다 둘러봤고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의 옵션에 대한 차이, 구성에 대한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레인지로버의 실내에 들어봤는데요. 레인지로버랑 스포츠랑 실내의 디자인에 대한 차이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동일한 100% 똑같은 구성을 띠고 있는데 역시나 전고가 살짝 넓기 때문에 좀 시야가 조금 더 좋다라는 거 외에는 없고요. 이런 마감들, 소재들에 대한 차이가 조금은 있는데요. 이 가죽에 대한 차이는 느껴지지 않고 이런 이제 우드 트림이라든지 하이그로시를 썼느냐 안 썼느냐 이런 소재의 살짝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른 건 없어요.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이제 메리디안 사운드가 들어가게 되죠. 디자인이 다른 거 딱 틀린 그림 찾기 같은 건데요.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살짝 다릅니다.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3스포크로 되어 있지만 로버는 2스포크로 되어 있다는 거. 그 차이 빼고는 차이가 나지 않아요. 냉장고 당연히 있겠죠? 스포츠도 있는데 이렇게 냉장고도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다 그냥 전체적인 가죽. 전체적인 로버는 다 가죽으로 되어 있고 스포츠는 가죽이 아닌 걸로 되어 있고 이제 뒷좌석에 대한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뒷좌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뒷좌석으로 와, 뒷좌석에 앉았을 때 이 로버의 이 시트의 쿠션감은요 정말이지 너무 고급스러워요. 진짜 앞좌석이 소파인데 뒷좌석도 소파예요. 1열과 2열이 같이 편할 수는 없거든요. 굉장히 편한 소파 같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뒷좌석에는 이렇게 인포 기능이 양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이런 마감들도 되게 고급스럽죠. 뒷좌석의 송풍구는 좀 여기 있네요. 비필러의 송풍구가 없어가지고 찾아봤는데 이 천장에 송풍 기능들이 있고 그리고 뒷좌석 이렇게 보존 에어컨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인지로버라고 하면 여기 가운데 콘솔이 내려오는 이 부분이 정말 강점일 것 같은데 전동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동으로 내려오게 되죠. 많은 분들이 이 전동으로 내려오는 이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고 지적을 하시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속도? 이 정도의 속도는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진 않고요. 이 안에 여러 가지 인포 기능들이 들어가는데 시트 조절할 수 있고 실내 온도, 조명, 블라인드, 뒷좌석 화면까지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이제 컵홀더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여기 커피 모양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전동으로 컵홀더가 제공이 되죠. 고급스럽긴 하네요. 이것도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약간 슬라이드 형식으로 딱 반자동 느낌으로 열립니다. 이 수납 공간은 의미 없는 수납 공간이 될 것 같고요. 안에 이 수납 공간 너무 좋습니다. 수정해 주세요. 이렇게 수납 공간에 HDMI도 있고 그리고 C타입 충전기도 두 개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너무 좋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기에서 이게 숏바디가 맞아요. 공간이 되게 넓어요. 공간도 넓고 답답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뒷좌석도 다 동일하게 전동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레인지로버를 롱바디를 구매하지 않고 이 숏바디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이 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좋다. 결코 작은 차가 아니다. 숏바디가 아니라 그냥 기본 휠베이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느낌 그대로를 가지고 스포츠 뒷좌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스포츠로 넘어와 봤습니다. 스포츠는요 일단 시트 자체가 좀 다르네요. 레인지로버는 굉장히 쿠션감이 좋고 편안한 소파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보다는 조금 하드하고 아주 편안한 소파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소파에 앉아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불편한 건 아닙니다. 로버보다는 조금 더 하드한 거지 다른 경쟁 차종이랑 비하면 굉장히 좀 컴포트한 가죽의 질감을 갖고 있어요. 역시나 편의상은 조금 떨어지긴 한데 기본 구성은 좋습니다. 보존 에어컨 기본적으로 다 달려있고 공간성? 공간성도 비슷하지만 조금 더 작아요. 조금 더 작게 느껴지고요. 가장 차이 나는 부분이 이 부분이겠죠. 콘솔을 내리게 되면 아무래도 로버의 기능보다는 좀 허접하게 느껴지기는 하죠. 이렇게 컵홀더랑 수납 공간 요거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앉았을 때 느낌은 불편하진 않아요. 그리고 뒷좌석 역시나 지금 전동 시트로 다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뒷좌석의 편의성을 따지고 본다면요 로버가 훨씬 더 좋고 고급스러워요. 저 뒷좌석에 그냥 돈을 다 갖다
부어버린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내장재도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게 알칸타라 소재 같은 경우에도 고급스럽잖아요. 근데 로버 자체가 워낙에 고급 가죽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되려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조금 더 저렴해 보인다라는 느낌. 도어 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이제 직물 소재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우드를 적절히 조화를 좀 만들어낸 것 같은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진짜 젊은 소비자층에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가 줄 수 있는 이런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뒷좌석은 당연히 레인지로버가 당연히 압승입니다. 편의사항이 압도적이죠. 레인지로버 스포츠 시승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와, 출발이 너무 좋은데요, 대표님? 나 이거 어떡하지, 민준? 지금 우리가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타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레인지로버 스포츠 그리고 레인지로버 숏바디 이 두 가지를 시승을 할 거란 말이죠. 오늘 하루 종일 그냥 레인지로버를 탑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레인지로버의 날이잖아요. 근데 지금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먼저 시승을 하는데 이 정도의 승차감과 이 정도의 감동, 첫 느낌? 이렇게 준다면 저기 앞에 가는 저 레인지로버가 얼마나 더 좋을까가 좀 더 기대가 되는. 근데 반대로 비슷한 거 아닐까? 그러면 좀 실망감이 들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지금 저희가 출발을 하고 이렇게 시내 운행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다 서다를 반복했을 때 이렇게 큰 등치의 차를 타게 되면 일단 피로도가 좀 높단 말이죠. 차가 뒤뚱뒤뚱 거리고 무게가 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질감이라든지 피로도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시내 운행을 하면서 느끼는 건 계속 그냥 막히는 길만 가더라도 불편한 게 전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출발 자체도 굉장히 부드럽고 이 거동 자체도 막 팍팍 튀는 이런 거동이 아니라 무게감 있게 이 중후한 맛으로 부드럽게 운행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악셀감도 묵직하고요. 그리고 브레이크도 딱 묵직한 그러한 브레이크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 무엇보다 좋은 거는 이 시트 자체가 앉아있을 때 굉장히 편한 그 시트감을 보여주다 보니까 장거리 운행했을 때 전혀 피로감이 없을 것 같다. 자, 일단은 승차감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첫 느낌은 무조건 합격입니다. 진짜 사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고요. 이제는 고속주행을 한번 올라가 보고 이 고속주행의 진가를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그 앞전에 우리가 디젤 모델 탔던 거 기억나요? 네. 제가 그때 레인지로버 스포츠 디젤 모델을 탔을 때의 그 느낌이 차가 좀 무겁게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거동 자체가 조금 불편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가솔린 P400 모델을 타면서 느끼는 건 핸들링도 너무 가볍고 조작하기가 너무 편안하고, 주행을 했을 때 차가 또 경쾌하게 느껴져요. 지금 악셀 밟지도 않고 있거든요. 살짝 발만 얹어놓고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음에도 굉장히 경쾌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가솔린 모델에 좀 적합한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이 인지니움 이 엔진 자체가 생각보다 괜찮은데, 보통 이 정도의 등치를 끌려면 아무리 높은 토크가 들어가더라도 RPM을 좀 올려줘야 되고 힘이 약간 부족한 거를 살짝 느끼기 마련인데, 이 초반 토크가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연결되는 게 이 최대 토크가 좀 플릿하게 꾸준하게 터지는 이제 타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해요. 근데 되게 조용하다.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죠, 대표님? 많이 조용하죠. 지금 우리가 항상 시승을 하는 이 도로에서만 시승을 하잖아요. 근데 외부에 들어오는 이제 풍절음이라든지, 그리고 노면소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면요,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대화를 할 때 시끄러운 차들은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내가 큰 소리로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너무나도 고요하고 편안하고 안락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민준, 지금 이 차는 휠이 옵션으로 따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서 23인치 휠이에요. 22인치가 아니라요? 22인치 아니라 23인치라서 나도 승차감이 되게 딱딱하거나 좀 통통 튀거나 노면섬이 좀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예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게, 여기에 만약에 22인치 휠을 낀다 라고 했을 때는 엄청나지 않을까? 승차감이 너무너무 좋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민준, 지금 고속에 올라왔을 때 한 100km가 좀 넘어가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풍절음보다는 이 하부 소음이 좀 있긴 있네요. 확실히 이 방음이 너무 잘 돼가지고 느끼는 건지 몰라도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 미세한 노면 바닥 소음이 좀 느껴지기는 해요. 아 근데 이 잔진동 너무 잘 걸러준다. 지금 이 도로가 고속도로지만 굉장히 자잘하게 진동들이 올라오는 도로예요. 노면 상태가 이렇게 좋지는 않단 말이죠. 야 이런 자잘한 진동들을 그냥 삭제시켜줘요. 지금 봐봐, 범프 구간. 그러니까 느껴지긴 한데 이게 야 요 정도가 있는데 그래 넌 요 정도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 불쾌한 건 내가 다 없애줄게. 뭐 이런 느낌. 엉덩이로 진동이 거의 안 와요. 안 오죠? 네. 근데 이게 서스펜션에 대한 세팅, 그 서스펜션에 대한 뭐 성향, 기본적으로 하드웨어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 시트가 한몫해요. 이 시트가 그거를 다 흡수해주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큰 차라면 가속력 약간 이런 게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어때요, 대표님?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출발해서 빵 튀어나가는 이런 가속력보다는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추월을 하기 위한 순간적인 가속력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지금 이 차량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요. 공차 중량이 거의 2.5톤이란 말이죠. 그 민준 그리고 나 이렇게 탔으니까 2.6톤이 넘어가는 아주 지금 무거운 상태란 말이죠. 네, 예상했던 대로 일단은 뭐 차가 팍 튀어나가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RPM이 팍 올라가면서 그 느낌만큼 그냥 조금씩 나간다는 느낌이 강하지, 아 이거 출력이 어마어마하다 라는 느낌이 없어요. 일단 높은 토크감이 없다라는 거겠죠. 당연히 뭐 가솔린 엔진이다 보니까 토크감을 느끼기가 확실히 BMW 엔진이 들어갔던 모델이랑 네, 그 엔진이 깔리는 음색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6기통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고급스러운 음색 나기는 하지만 약간 이 차량에 비해선 조금 이게 어색한 느낌? 약간 카랑카랑한 느낌이 좀 더 강하죠? 조금 더 무겁게 깔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자, 이제 직진성을 좀 볼게요. 우리가 이 장거리를 운행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할 거란 말이죠. 가족끼리 장거리를 많이 다니실 텐데 장거리를 운행했을 때 이 보타성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간중간에 뭐 핸들이 노면을 타서 막 움직인다거나 다시 잡아줘야 된다거나 직진성이 부족하다면 피로도가 굉장히 높을 텐데 그런 피로감이 전혀 없는 핸들 세팅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차선 변경을 이렇게 했을 때 또한 차량을 잡아주는 이런 느낌들 있죠. 이런 느낌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질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의도하는 만큼 정확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만족스럽다. 하지만 여기서 당연히 기본적인 세팅은 랜드로버 모든 차량들, 뭐 레인지로버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핸들을 막 꺾었을 때, 왔다 갔다를 이렇게 했을 때 차량의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서스펜션 자체가 컴포트하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휘청휘청 거리는 거는 당연해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세팅의 성향인 것이지 잘못 만들어졌다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지금 이 차는 100% 성향이 오프로드와 그리고 이 온로드 주행했을 때 운전자 동승자에 대한 그 편안한 장거리를 혹은 단거리를 탈 수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SUV다. 자, 지금 정차를 했잖아요. 네. 오토홀드를 걸어놨는데 스탑앤고가 작동했을 때 지금 느낌 있잖아요. 다시 재출발 해볼게요. 그냥 한번 빵이 아니라 빵. 퐁. 퐁이 맞나? 약간 느낌은 나지만 그 살짝의 느낌만 납니다. 그게 불쾌하진 않거든요. 지금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또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탑앤고에 대한 느낌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그리고 진짜 이 저속 구간, 여기서 출발했을 때 이 차가 부드럽게 쫙 움직였을 때 이 느낌 있죠. 이 감각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꽤나 고급스러워요. 여기서 이 엔진음, 차의 거동, 야, 이렇게 여유를 주는 차네요 진짜. 자, 여기 도로가 좀 안 좋은 도로를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할 때, 야, 여기 안 좋은 도로였는데 포장을 해버렸어. 여기 우리가 항상 그 시승하던 코스에 이게 약간의 그 험로 주행이거든요. 방지턱도 많고 도로가 노면이 진짜 안 좋은 도로였는데 매끈하게 포장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이러면 승차감이 너무 좋은데. 네. 방지턱, 와, 느꼈어요? 네. 방지턱 다시 한번 빠르게 50km. 와, 압도적이다, 압도적이다. 충격이 없죠. 이 차로 코너를 한번 돌아볼까요? 코너를 한번 타볼게요, 급하게. 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오, 너무 좋은데요? 이 큰 차에 이 무게를 가지고 있는 애가 저렇게 잘 돌아도 되는 건가? 와, 진짜 잘 돌아요. 저만 놀란 거 아니죠? 오, 나도 말이 없어졌잖아. 코너링 성능도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이렇게 우리가 시승을 했는데, 레인지로버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쇼바디 모델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